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우입니다. 턱관절 환자들의 증상이 지금 이야기했던 두통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 그 모호함의 증상들이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지럼증, 그 이명, 그리고 아까 두통,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힘든 거는 아니고, 이제 그냥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하는 것들이 턱에서 소리 나는 거, 입이 안 벌어져요. 하프마다 턱이 빠집니다. 뭐 방금 얘기했던 어지럼증, 이명,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더 모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더 모호해지는 거. 이거는 내가 치과 가서 뭐라고 설명하지 할 정도로 모호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표현이 그렇고요. 교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씹어야지 잘 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뭐 턱이 바르르 떨려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침이 말라요. 뭐 하여튼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한 다양함들이 진짜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들이에요. 그게 참 재밌는 거죠. 우리 사실 이명이라는 것도 환자분들이 아닌 분들은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 라고 생각을 하는 되게 모호한 증상이잖아요. 직접 겪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그런 것도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비인후과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치료의 시작이 근육 긴장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턱관절이 오래 진행됐던 분들 중에 입이 안 벌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성으로 오래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근육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근육 치료 전 단계, 그러니까 뭐 턱이 막 진짜 입이 잘 안 벌어진다거나 턱이 잘 빠진다거나 이런 분들 외에 똑같은 증상들 위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 긴장 때문에 아까 보톡스 치료를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또는 그 보톡스 치료 전에 약부터 먹기도 해요. 근육 이완제를 처방해서 근육 이완제를 먹으면서 환자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해서 환자들이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다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을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근육에 확실히 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언제 일어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이갈이 이악물기, 또는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를 물고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평상시에 집중할 때 이가 물린 채로 있는 것 같아요. 치아가 물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의식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약물 치료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 같은 걸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스플린트라고 이제 보통 환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턱관절 있으신 분들. 그런 스플린트를 착용하는 건데, 이 스플린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저녁에 주무실 때 착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뭐 12시간 이상은 끼우지 않게, 뭐 저녁에 좀 뭐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낀다거나 또는 자기 직전에 낀다거나. 그러면 이제 원리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근육 이완 효과가 뭐냐면, 꽉 물어야지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는데 약간 벌려놓으니까 근육이 이완되죠, 강제로. 그래서 근육 이완 효과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이를 갈 때, 물론 이제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면 치아에 해가 가니까 그런 걸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이완되면 궁극적으로 뭐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확실하게 정립된 이론은 아닙니다.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걸 끼우면 이제 이 턱관절하고 머리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요. 약간 떠 있으니까, 어금니가 떠 있으니까 그 공간이 약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벌어진 공간으로 움직였던 디스크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일정 부분 돌아온다고 한다면, 디스크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그때마다 턱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겠죠. 아까 정상 턱의 위치랑 디스크가 바뀌었을 때 아래 턱은 이 디스크에 의해서 떠 있으니까 디스크 위치가 바뀌면 턱은 미묘하게 바뀌면 교합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합들이 조금 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 바뀐 교합들을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장치를 빼고 내가 이를 탁 물면 이 치아가 왜 갑자기 많이 닿지? 뭐 위치가 계속 바뀌기는 하는데 어떤 특정 치아가 많이 닿는 이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떤 치아가 원래 턱의 위치로 가는데 방해를 하는지 그걸 이제 교합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합 간섭된 치아들을 확인하면서 조절하기도 해요. 그러면 원래 위치로 조금씩 조금씩 보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거든요. 이건 그냥 하나의 이론이고 그렇게 치료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걸 또 싫어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 그런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장치 치료의 장점은 제가 임상에서 경험해 본 걸로는요, 확실히 좋아져요. 환자분들이 정말 정점에 힘들어 있으신 분들은 이 장치를 끼우면 적어도 아래로 내려와요. 그 고통의 수치가 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절을 계속 받으면 그래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 정도까지 내려와요. 그렇게 길게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서서히 이제 내원하시지 않게 되는데 그게 뭐 치료가 길어져서 안 내원하시는지 편해져서 안 내원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오랜만에 봤던 환자분들을 보면 거기서 좀 많이 해방되신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환자한테 실제 설명하고 그 교정하듯이 한 2년 정도 치료하거든요. 1년 반, 2년을 치료하는데 이러한 치료들을 환자분들이 보시고 따라와 주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길게 치료한다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정이면 하지. 근데 턱관절 치료 그렇게 길게 해? 라고 하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중간에 이탈하시는 치료기도 해요. 어느 정도만 좋아졌다면 이탈을 해요. 근데 계속 아프신 분들은 계속 오시겠죠. 근데 많이 이탈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렇게 치료한다.